안녕하세요.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딩 라운지의 테마는 혼자 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리딩 라운지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책의 자기소개에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죠. 오늘 요약은 가볍게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두 번째는 새로운 부의 공식. 세 번째는 부자의 탄생 순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레버리지의 원서 사진인데요. 원서의 제목은 라이프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고 영어 오디오북인 오더블에서 원서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인용구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말입니다.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조금은 식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적은 힘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을 레버리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지렛대의 원리를 투자와 운영에 접목시켜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내서 돈 벌기인데요. 지렛대 효과로 차입금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자본에 비해 훨씬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책에서는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들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책에서는 당신은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시계추는 중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시간과 균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 또는 망각, 성장 또는 쇠퇴, 정복 또는 실패 이렇게 양극단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나이키 창업자인 필 라이트의 휴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휴덕이란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땀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했던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뜨끔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레버리지의 5가지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비전,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결과 지표인데요. 이 부분은 책을 직접 읽고 직접 적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인 워렌 버핏도 성공의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부의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레토의 법칙인데요. 20대 80의 법칙으로 너무 유명하니까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백만장자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80% 수준까지 갔는데 거기서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개인의 자산이 수십억이 되는데 4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년 동안 14억의 수익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시간은 가장 게을렀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지식 그리고 파트너십입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등장한 워렌 버핏도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시간당 소득은 일주일의 소득을 55시간으로 나눠보면 내가 시간당 얼마의 소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득보다 더 작게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레버리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에서 말하는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읽어드릴 테니 나는 몇 가지나 해당할까 체크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거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다. 두 번째, 강좌나 워크숍, 세미나에 참석한다. 세 번째, 코치나 멘토를 활용한다. 네 번째, 현명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든다. 다섯 번째, 전기나 다큐멘터리를 본다. 여섯 번째, 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책을 읽는다. 일곱 번째, 전문가들의 블로그, 웹사이트, SNS를 방문한다. 여덟 번째, 전문가들의 회의에 참석해서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사이클에 따른 자신의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봤을 때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언제인지, 나에게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시간, 지치고 피곤한 시간은 언제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의 시작 5am 클럽의 책을 지은 로빈 샤르마의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과 함께 많이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탄생입니다. 작가는 부자로 가는 길에 중요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는 폭넓은 네트워크입니다. 두 번째는 멘토와 코치인데요.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멘토나 코치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멘토나 코치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이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습관이죠. 이 책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기와 자서전 읽기를 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디오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꼭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오디오북을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에서는 당신만의 사단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가입니다. 은행, 파트너, 대출기관, 고액자산 보유자처럼 나에게 투자를 해줄 자본가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개인 비서인데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많이 레버리지 해줄 수 있는 비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런 중간 관리자를 잘 뽑아놔야 당신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관리자는 중간 관리자에 비해서는 더 전략적이고 큰 비전을 가져야 하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책의 에필로그에 있는 일부분을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대학 시절에 시도한 몇 가지 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 완전한 파산에 빠지기도 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술집을 운영하고 화가로도 활동했다. 지금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깨닫고 1년도 되지 않아 내 자본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성공한 모범적인 기업가로 인정받았다. 아내와 2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배우고 책을 쓰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 레버리지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싫어하는 3명의 사람을 뽑았는데요. 부의 추월 차선의 저자 MJ 드마코,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팀 페리스,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책을 쓴 역행자의 자청입니다. 이 세 분의 책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자청의 역행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